볼게요. 삼각관계라는 게 뭐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명한 논문인데 넌 몇 번 들어서 알 거예요. 뭐 어떤 건지. 예를 들면요. 그 19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1905년 논문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키를 일단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만약에.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20년 내지 뭐 25년 뒤에 키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지금 내가 만약에 이게 x, y라고 이제 내가 그 만약에 순서쌍이라고 내가 이렇게 제시를 한다고 했을 때 이 x라고 하는 애가 이제 아버지의 키예요. 그다음에 이 y라고 하는 애를 내가 이제 태어나고 30년 있다가 조사를 한 거야. 그 사람은 실제로 태어난 그때 당시에 신생아였는데 예전에 조사했을 때는 그리고 한 20년인가 25년 뒤에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y를 이제 다 컸으니까 아들의 키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x, y인데 얘를 지금 우리가 기존에 사용을 했었던 좌표평면상에서 여기를 지금 x라 놓고 여기를 y라고 놔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데이터가 대충 이렇게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버지의 키가 163이었어. 근데 아들은 뭐 170이야. 이렇게 지금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버지의 키는 152였는데 아들의 키는 160. 뭐 그다음에 쭉쭉쭉쭉 가서 뭐 아빠의 키는 180이었는데 뭐 아들의 키는 182. 뭐 이런 식으로 뭐 50명을 조사를 해봤다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 x, y이죠. 얘를 지금 여기 x축, y축 이렇게 있고 좌표평면상에서 이렇게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를 지금 내가 뭐 여기를 지금 163, 70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152, 160, 160. 네. 이렇게 하고 여기를 지금 뭐 대략 180, 182 이렇게 지금 점을 다 찍은 거예요. 지금 좌표평면상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땡땡땡 생략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점이 찍혔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점이 찍혔어요. 그랬을 때 이런 그 좌표 표면상에서 1사분면만 있죠. 네. 1사분면만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을 찍은 애를 산점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산점도 이런 모양이 지금 산점도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산점도를 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렸냐면 단원명이 지금 상관관계죠. 그러니까 상관관계라는 게 어떤 거냐면 대체로 이럴 때 이러한 경향이 있다가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남자의 키가 무조건 크면 태어날 아들의 키도 무조건 클까? 무조건은 아니겠죠. 이해될까요? 하지만 남자의 키가 대체로 예를 들어 부모의 키가 대체로 크면 자식의 키도 대체로 크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있죠. 이해될까요? 하나 더, 뭐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어, 주기적으로 어렸을 때 밥을 제대로 잘 먹었던 사람은 대체로 성장 발육 상태가 좋다.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로 표본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점을 찍어줘요.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띠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띠를 만들어주고 엄밀히 말하면 이 점과 점 사이의 그 평균을 구해서 그다음에 그걸 점으로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요 표분이 뭐 170, 180이었어. 그다음에 요 표분이 뭐 180, 뭐 170이었어. 이 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줘요. 고등수학 때 배워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지금 이등분점이거든요. 여기 이분점. 이분점 그러니까 요 점으로부터 거리가 또 같은 애를 이렇게 잡아줘서 이 가상의 점을 잡아줘요. 가상의 점은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두 표본을 가지고 내지는 여러 표본을 가지고 중점을 잡아준 다음에 그 중점을 대략적으로 이어준 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이런 경향성을 말을 해줄 수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자 봐봐요. 내가 지금 이 핑크색으로 지금 직선으로 나타내는 애 있잖아요. 얘 직선으로 나타내야겠어요. 그래프가 지금. 그럼 어떤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함수의 그래프라고 생각했을 때 1차 함수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1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얘 지금 기울기를 보세요. 기울기를 봤을 때 이 지금 그래프가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커지고 있죠. 그럼 기울기의 정의가 뭐였어요? 1차 함수 그래프에서. 그렇죠. 그럼 x 값의 증가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도 증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x가 지금 우리가 뭘로 설정했어? 아버지의 키였죠. 나 y를요. 네, 아들의 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실제로 데이터를 선점도를 해줘가지고 찍어줬을 때 이런 직선 형태가 나왔다 쳐요. 그러니까 대략적이면 돼요. 그랬을 때 얘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을 나타내잖아요. 대체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결과를 해석할 수 있냐면 아버지의 키가 크면 대체로 크면 클수록 아들의 키도 대체로 크구나 라고 우리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거예요. 됐을까요? 네, 그래서 보통 사회과학에서 제일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요, 통계학을. 네, 그래서 상관성이라는 게 이런 거다.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이런 경향성이 있는 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경향성이 있는 애를 그럼 나는 봐봐.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지금 뭐예요? 양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양의 상관관계라고 말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양도 있고 뭐도 있어요? 음도 있죠. 그 음의 형태는 뭘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이 자, 선점도를 그리기 위해서 좌표평면상에서 지금 일사분면만 가져왔다고 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 볼게. 나의 돈과 엽떡 배달, 엽떡 먹은 횟수, 엽떡 식사 횟수가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나는 얘를 지금 엽떡 식사 횟수 얘 있잖아요. 네, 얘를 지금 x로 놓고 나의 돈이라고 하는 걸 y라고 쓸게요. 용돈.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만 원 있어. 엽떡이 2만 원이라고 생각해보자. 원래 좀 더 비싸죠? 떡볶이 왜 이렇게 비싸? 2만 원이죠? 그럼 내가 원래는 수중에 10만 원 갖고 있었는데 엽떡 한 번 먹으면 얼마 돼요? 8만 원 줄죠. 두 번 먹으면요. 6만 원 되고 세 번 먹으면 4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얘를 실제로 너만 한 게 아니고 10만 원을 동일하게 해서 3명 이렇게 있다고 봐. 그렇게 했을 때 점이 봐봐.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돈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연히. 적절한 예시인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개형만 보면 되니까. 자, 이렇게 실제로 한정적으로 그랬을 때 이렇게 찍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얘를 대충 요 테두리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죠, 그냥. 그리고 얘도 어찌됐든 그 점과 점 사이에 그 뭐지 요렇게 위치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점과 점 사이에 평균점을 가상점을 잡고 이렇게 점을 찍어줬을 때 얘는 개형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만약에 이런 산점도가 그려졌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얘도 지금 직선으로 나타나니까 얘는 뭐예요? 1차 함수 그래프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1차 함수 그래프처럼 생각할 수 있고 그럼 기울기 값이 뭐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래서 이런 애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형태가 음의 상관관계라고 그래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예시라고 했을 때 저는 엽떡을 많이 시켜 먹을수록 나의 돈이 줄어드는구나.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용돈이 더 보충되는 어떤 특별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용돈을 먹으면 먹을수록 용돈을 계속 줘요. 엄마 아빠가.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말하는 거야. 엽떡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엽떡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돈이라고 하지 말고
좀 말도 안 되는 예시를 해볼까요? 살이 빠진다. 몸무게를 할까요? 몸무게를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떡볶이가 다이어트에 제일 안 좋은데. 엽떡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빠진대. 맨날 먹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죠, 지금. 하지만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생각해봐. 너무나 행복한 상상인데. 엽떡을 먹으면 먹을수록 몸무게가 빠진다고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상식에 위배되는 결과죠. 아, 그래서 요런 애를 음의 상관관계다. 양이랑 음을 판단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울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상관관계가 얘네 두 개는 일단 있는 애예요. 어찌됐든 봐봐. 얘도 지금 엽떡을 먹으면 먹을수록 몸무게가 줄었다. 얘도 뭐예요? 아버지의 키가 크면 클수록 아들의 키도 크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양의 상관관계든 음의 상관관계든 상관성은 존재하잖아요. 근데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 첫 번째. 자, 얘는요,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점이 이렇게 막 원형으로 찍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원형으로 찍히는 경우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특정 어차피 테두리도 이렇게 지금 원형으로 잡혀야 될 거고 얘는 어떤 특정한 리니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선형 관계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형 관계가 만족이 되어야 뭔가 우리가 1차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가지고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이 빨간색 선에 그릴 수가 없어요. 이런 형태. 어떤 거 있을까 예시로? 만약에 이런 거 있어. 나의 공부 시간. 그러니까 학생의 공부 시간이라고 해요. 나라고 하면 뭐 한정적이니까 학생의 공부 시간과 또 뭐가 있을까? 생각없는 학생의 공부 시간과 지짐의 수. 전 세계에 일어난 지짐의 수.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내 공부 안 하면 지진이 일어나요? 공부를 안 하면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나죠. 하지만 전 세계에 일어나는 지각 변동에 의한 지짐의 수랑 나의 공부 시간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적으로 점이 찍힐 수밖에 없겠죠. 하나 더. 어떤 게 있냐면 일관성이 없는 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나에게 데이터가 실제로 이렇게 찍힌다고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가 X축이고 얘가 Y축이에요. 그랬을 때 얘는 어떤 예시가 적절하냐면 똑같이 이것도 나의 학생의 공부 시간. 그다음에 로또에 당첨될 확률. 로또에 당첨. 자,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올라갈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점들이 지금 이렇게 찍히겠죠. 그러면 얘도 지금 근데 선생님 왜요? 얘는 어느 정도 선형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들 수는 있죠. 만들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얘를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어찌됐든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을 수 있고 여기서는 지금 a가 양수인 경우잖아요. 일차함수 그래프식으로 나타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y는 ax 플러스 b라고 놨을 때 음의 상관관계라고 했으면 a가 음수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 만들어지죠. 근데 얘는 봐봐요. 우리가 1차함수 그래프에서 배웠는데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y는 0 곱하기 x 플러스 b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y제곱 b라고 해서 그럼 얘는 사실은 y는 b거든요. 그럼 이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봐봐요. 학생의 공부 시간이 커지면 커지는 것과 상관없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B로 일정하다. 다시 좀 더 일반화시켜주면요. X가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은 고정되어 있다죠. 이해돼요? 그럼 X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Y는 반드시 B를 가지잖아요. X가 100만이든 1000만이든 0이든 마이너스 100만이든 간에 앞에 0이 있기 때문에 0 곱하기 X는 0으로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는 B로만 유지가 되죠.
네. 그래서 얘는 지금 x랑 y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이거? 하나 더. 자, 이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것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점이 보이나? 보이게. 이렇게 찍혔다고 봐봐요. 이렇게 찍혔을 때 얘도 지금 구름들이 형성을 했을 거고, 이거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0 곱하기 y는 x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아줄 수 있거든요. x 뭐 플러스 b, 마이너스 b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b. 양수가 좋으니까. 자,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y 값에 상관없이 x 값은 항상 b로 고정되어 있죠. 이거 이해돼요? 왜냐면 봐봐, 0 곱하기 y는 몇이 돼요? 0이 되죠. 그다음 x는 그대로 마이너스 b 왼쪽으로 이항이 있다고 생각하면 x는 b가 되겠죠. 아, 그러면 얘를 지금 어떤 애지야? 얘를 똑같아. 만약에 내가 여기서 x를 지금 x랑 있고 y가 이렇게 있잖아요. 했을 때, 아, 나의 공부 시간과 그러니까, 네, y를 여기 공부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로또, 그렇죠. 확률. 아, 라고 하면은, 나의 공부 시간이 커지든 작아지든 간에 내가 로또를 샀을 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변하지가 않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이거? 네, 그래서 이것도 상관성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됐을까요? 네, 그래서 97쪽 풀어볼게요. 아,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것만 더 설명할게요. 자, 얘가 지금 구름비가 만약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같은 내용인데, 구름비가 만약 이렇게 커요. 그러면 작은 애를 1번이라 하고, 구름비가 더 넓은 애를 2번이라 할게요. 그러면 1번과 2번을 비교했을 때, 선생님, 왜요?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둘 다 양의 상관관계잖아요. 근데 얘랑 지금 구별되는 특징이 바로 보이죠? 그러면 강하냐 약하냐, 그러니까 양의 상관관계인 건 알겠어. 근데 그게 강한 상관성이야 약한 상관성이야 따질 때는 1번이 더 강해요. 왜냐면 더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얘도 지금 기존의 음의 상관관계 얘를 지금 형태가 얘를 1번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 똑같은 거를 조사를 했는데 다른 조사는 이렇게 좀 구름티가 크게 나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를 2번이라고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 논리인데 몰려있는 쪽이 어디예요? 더 많이 몰려있는 데가? 이 선에 1번이죠. 그러니까 음의 상관관계야. 그러니까 1번이든 2번이든. 근데 더 강한 상관관계는 어디야? 1번이 되는 거예요. 더 몰려있기 때문에. 이해됐을까요?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돼. 이거 나중에 더 이렇게 가르치기가 더 이렇게 배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알 필요 없어요, 지금은. 네, 그래서 네, 97초까지 풀어볼게요.